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화 문제편 1번을 볼 텐데요. 자료 해석 봤대죠. 우리가 기본편에서 자료 해석을 빨리 푸는 그런 어림산이나 상대비 1번부터 시작해서 빨리 푸는 20가지 요령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잘 빨리 풀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총 40개가 있어요. 40개를 풀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냐?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실력이 완전 달라져서 이제 웬만한 이 공기업에 가셔서 두렵지 않게 이제 딱 보면서 쫄지 말고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틀막 할 준비하시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결과이다. 자, 보자마자 고르면 5입니다. 5. 맞는 걸 고르라는 거죠. 자, 우리 어떻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기역법부터 갑시다. 기능장, 기사. 자, 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블랭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쫄지 말고. 자, 기능장과 기사. 자, 기능장, 기사. 이게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찍는 거예요. 자, 필기 합격률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필기 합격률이 나와 있죠. 여기가 분모, 분자가 되겠네요. 자, 기능장과 기사 필기 합격률은 각각 실기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큰 게 맞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크니까. 자, 보다가 이쪽이 붙었죠? 뭐뭐보다 낫다.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뒤에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럼 얘가 얘보다 낫냐인데 그냥 이 딱 봐도 한 40%가 넘죠. 왜냐? 자, 얘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99분에 한 216 정도만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16을 빼고 싶어요. 왜냐? 200으로 나누면 편하니까. 그 16은 약 8%죠, 200에. 8%도 조금 더 안 됩니다. 왜냐면 216이 16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8%를 뺐어요. 그럼 얘도 8%를 빼야겠죠? 그 100에서 8이니까 약 8 정도를 빼면 91 정도가 됩니다. 그쵸? 그럼 45.5%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암산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5.5%입니다. 자, 이걸 진짜로 해보시면은 45.7% 정도 나와요. 거의 똑같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쪽이 더 크죠? 부호를 이쪽으로 표시했는데 다르니까 틀렸다? 라는 겁니다. X. 자, 필기 응시자가 가장 많대요. 필기 응시자니까 이쪽에서 가장 많은 건 기능사가 되겠네요. 자, 필기 합격률도 가장 높대요. 자, 이렇게 보니까 46%래. 아무리 해도 46% 될 수 없어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맞죠. 자, 실기 합격률이 필기 합격률보다 높은 등급은 3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실기 합격률이 필기 합격률보다 높은 게 3개냐 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 이건 아니죠. 이쪽이 크니까. 자, 2개. 자, 이건 아직 몰라요. 네, 3개. 일단 4개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약 50% 정도 되니까. 그죠? 약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단 크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3개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죠.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 니을 찍고 니은 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필기 응시자가 많은 등급일수록. 자, 일수록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수록은 이렇게 있어요. 설명했는데, 자, 일수록인데 일수록은 소팅이라고 했었고, 소팅은 내가 엑셀이 아닌 한 어렵다 얘기했었죠. 난 엑셀이 아니야. 난 인간이지 엑셀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수치, 이건 좀 괜찮다. 수치일수록 수치이다. 이건 괜찮은데 수치, 비율 이건 좀 어렵다라고 했죠. 뭐뭐 수치일수록 비율이다. 자, 비율일수록 비율이다. 이거 무조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지 말아야 될 게 일수록. 두 번째, 극단적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은 이거는 대략적으로 가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선지해서 소거하고 풀자라는 겁니다. 자, 필기 응시자가 많은 등급일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 소팅이죠. 그러니까 필기 응시자가 많대요. 그럼 1등, 2등, 3등, 4등, 5등. 요건 쉽죠. 자, 그 다음에 실기 응시자 수도 많대. 이것도 수치죠. 수치 소팅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같죠? 그러니까 보다 많아 였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옳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올려볼게요. 퍼센테이지 문제죠. 그런데 깔끔하지 못한 문제예요. 우리가 퍼센테이지 문제는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가평에서 봤었죠. 가평. 딱 봤더니 얘네가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물론 당연히 5번부터 풀 건데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풀 때는 무조건 이거부터 들어가세요.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느낌으로 보면 얘가 이제 1000명이거든요. 얘도 1000명이야. 아, 2000명이죠, 2000명. 각각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했었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이게 정가운데면 1000명, 1000명이 맞죠. 가중치가 1000명, 1000명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3.6이죠. 그럼 31.8이야. 정확하게 반절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1000명이고 얘가 1000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얘도 더해서 반절이 딱 나오면 얘도 1000명, 1000명이에요. 그럼 간단하겠죠. 근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산하면 58입니다. 이걸 2로 나누면 2는 4. 그죠? 2, 9, 18, 29%인데 29.2죠. 그 얘기는 뭘까요? 서로 간에 지금 가중치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더해서 자, 요게 나온 건데 그럼 가중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가중평균 계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8하고 30을 더해. 그랬더니 29.2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가 1.2, 0.8. 그렇죠. 0.4로 나오면 3대 2가 됩니다. 2대 3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얘가 그러니까 여기 남학생이 2의 비율로 들어가는 거고 여학생이 3의 비율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거 많이 했었죠. 자, 그럼 전체가 2000명이니까 2000명 곱하기 5분의 2가 남학생 800명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1200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남학생이 몇 명이다? 800명이고 여학생은 1200명이다.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수죠. 이건 퍼센테이지니까 수를 알 수 없으니까 계산해야 돼요. 자,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여학생 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중학생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은 채소를 섭취하는 애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중학생의 수는 몇 명이냐면 중학생은 1200명 곱하기 29%예요. 그죠? 이게 되고 초등학생은 1000명 곱하기 32%, 33%입니다. 어떤 쪽이 크겠죠? 이쪽으로 20% 증가, 이쪽으로 10% 증가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큰 거니까 맞는 거죠. 계산하면 요거 계산 하나 많아. 이게 3600만 명이고 33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쪽이 크겠죠? 3300명이니까. 그죠? 이쪽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조심할 게 요 가중평균으로 여학생 수를 계산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초등학생 남학생 중, 그러니까 남학생이 어디 있어요? 쭉 보면은 이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남학생이네요. 남학생 있고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애가 얘가 있는 거죠. 중 햄버거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 수는 4명 이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최소 비교법이겠죠. 그죠? 여기가 1000명이니까 316명 더하기 644명 빼기 1000명 이렇게 계산하려 했죠. 최소 비교법이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계산하면 이게 몇 명이에요? 1005명입니다. 1005명 빼기 1000명이니까 5명 이상 있는 거예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과일을 섭취하는 애 중에서 316명이야. 이 중에서 햄버거를 주 1회 이상 섭취하지 않는 애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빼주면 이게 356명이 됩니다. 356명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5명 이상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최소 교집합 그냥 갖다 넣으라고 했죠. 자, 우유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여학생이랍니다. 자, 그럼 우유를 매일 섭취하는 거니까 여기죠. 1200명 곱하기 27.5%예요. 당연히 275명이 넘겠죠. 왜냐? 1000명 곱하기 27.5가 275명이니까.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형적인 낚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에서부터 풀면 낚시에 딱딱 걸립니다. 낚시에 딱딱 걸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그러니까 찍어만 드리죠.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중학교 남학생하고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여기 있죠. 남학생보다 적다라고 했죠. 보다 적다니까 이쪽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클 리가 없죠. 얘는 퍼센테이지가 크니까.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1번도 마찬가지고 1번도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런 베리굿 나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이런 패턴은 설명했었잖아요. 이게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돼 있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있습니다. 자, 보상비를 계산하라고 했더니 자,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 기준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총 보상비라는 걸 봤더니 보상비라는 건 용지 구입비 더하기 지작물 보상비래요. 자, 그런데 용지 구입비는 얘하고 곱한 다음에 보상 배율을 곱하는 거야. 근데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감정을 이제 진짜 한 거죠. 감정, 평가사 감정을 한 거고요. 얘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에요. 자, 모든 지목의 보상 배율을 감정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하면 2배 이상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2배가 아직 안 되죠. 얘는 2배가 넘죠. 얘는 3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넘죠. 얘는 3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2배가 넘은데 얘가 3배가 안 되는데 잘 보면 요 3배가 되는 걸 잘 보면 얘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도 얘보다 크고 얘도 얘보다 같은데 이게 3배가 넘어. 당연히 2배가 넘겠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나 마나 3배가 넘을 겁니다. 2배가 넘을 거다라는 거고. 자, 보상 비율을 감정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상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목이 대지래요. 그러면 자, 원래는 얘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로 바꾼다는 거죠. 대지를 한번 볼게요. 대지는 요거하고 요건데 잘 보면 증가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럼 증가액이라는 건 얘도 크고 증가도 가장 많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얘가 1등이야. 자, 이 면적당 지가도 얘가 1등입니다. 그죠? 그런데 배율도 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어. 가장 크겠죠. 그죠? 이것도 가장 크고 비율도 가장 크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상 비율이 실거래가 기준인 경우에요. 이때 지목별 보상비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럼 지목별 보상비라는 게 뭐냐? 라고 봤더니 자, 여기 나오죠. 지목별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목별로 보상비라는 건 이거죠. 용지 구입비 더하기 지작물 보상비예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지작물 보상비는 얘의 20%래. 그러니까 용지 구입비 곱하기 지작물이죠. 곱하기 0.2 곱하기 용지 구입비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작물 보상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1.2 곱하기 용지 구입비가 전체 총 구입비예요. 자, 그거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래요. 그럼 이게 전체 보상비고 여기에서 용지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용지 구입비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용지 구입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2분의 1로 항상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지목이 요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크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2분의 1이야. 그러니까 틀렸죠. 자, 4번째. 공장의 감정가 기준이래요. 자, 공장의 감정가는 요겁니다.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거죠, 요거. 얘를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의 실거래가 기준이래요. 전이 여기 있습니다. 같냐라는 건데, 잘 보면 얘가 이제 2배 차이 나죠? 얘는 같아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얼마죠? 2배죠? 그죠? 이쪽으로 2배 올라가고 이쪽으로 2배 올라가니까 당연히 같겠죠? 계산 하나 많아. 같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이 맞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뭐 계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해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우리가 참 잘했어요 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이제 이 스코어를 추정하는 건데 이런 거죠. 배구 경기 같은 거죠. 세트 스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모르는 팀과 한 번씩 경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경기를 하겠죠. 몇 번이죠? 2, 4, 6, 7개니까 총 6경기씩 펼쳐지게 되겠죠.
자, 두 세트를 획득한 팀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3판 2선승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대 0이면은 3점을 가져가고요. 패배하면 0점을 가져가는데 2대 1이면은 승점한 팀이 2점, 패배한 점이 1점인가. 그러니까 세트 스코어에 따라서 승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잖아요. 자, 경기한 총 세트 수가 A하고 G하고 같대요. 자, 첫 번째, 모든 팀의 승점의 합은 60점이냐? 자,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세트 스코어는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한 번 경기를 하면 무조건 몇 점이 나오죠? 승점이? 3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대 0, 0대 2, 얘는 둘 다 3점이죠. 1대 2 또는 2대 1, 요거 말고 더 있나요? 없죠. 세트 스코어는 이게 다예요. 얘도 3점이고 얘도 3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경기에 승점은 항상 3점이에요. 어떤 경우든 3점이죠. 그럼 경기수만 알면 우리가 총 승점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7개 중에 2개 팀이 경기를 합니다. 7 곱하기 6, 자, 2 곱하기 1 많이 했었죠. 21경기 곱하기 3점 하니까 63점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 다 더하면 63점이 돼야 돼요.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번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 경기한 승리의 스코어가 모두 2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3승 3패예요. 이때 패했죠? 이때도 패했습니다. 이때도 패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패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승이 3승이 돼야 됩니다. 3승. 근데 여기서 이제 1점을 얻었겠죠? 그런데 전체가 63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얻은 최종 승점을 계산해 보면 13, 11, 24에다가 39, 17도 하니까 얼마냐면 지금 56점이 지금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7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태예요. 7점. 그쵸? 7점이 나와야 되는데 1패로 지긴 했지만 1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경기, 이 세 경기에서 총 몇 점이 나왔냐? 6점이 나와야 됩니다. 6점. 그렇겠죠? 그러니까 6점이 나오는 경기는 셋 다 이겨서 6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돼야 돼요? 항상 2대 1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2대 0으로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건 2대 1 또는 2대 0밖에 없어요. 승리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승리라는 건 얘 또는 얘예요. 무조건. 그렇겠죠? 1 코스 하나를 따면 무조건 지니까. 자,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3점을 얻기 때문에 3번 이겨서 3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대 1인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 2대 1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맞네요. 디귿번까지 봐야겠네요.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A가 2대 0으로 승리한 경기수가 1개래요, 1개. 그러니까 2대 0으로 이긴 게 1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패했고 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 세 경기가 3패니까 2승 1패가 돼야 돼요. 1패. 그죠? 그런데 최종 승점이 6점이에요. 2승 1패인 상태에서.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요 2승이 됐으면 여기서 지금 2승이 6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대 0인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패를 한 경기가 있는데 패가 이렇게 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2승이 이렇게 이길 수도 있잖아요. 2대 0, 2대 0, 0대 2 이렇게 이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승 1패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2승 1패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2대 0, 2대 0, 0대 2 이렇게 패할 수도 있지만 2대 0, 2대 0, 1대 2 이렇게 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승점이 6점이어야 되니까 얘는 7점이 되죠. 그렇겠죠? 7점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6점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2승 1패인 상태에서 승점이 6점인 걸 이제 잘 따져보면 이렇게도 가능할 겁니다. 2대 1, 2대 1, 그다음에 2대 1, 1대 2. 요거 승점 몇 점이죠? 요거는 요게 2점, 2점이 되고 1점이니까 5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는데 A하고 G하고 했던 총 세트가 같대요. 그럼 세트라는 걸 잘 생각하면 얘는 2세트, 둘 하니까 8세트고 셋, 6이죠. 총 몇 세트를 한 거죠? 총 14세트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트 수가 14개예요. 그런데 얘도 세트 수가 같아야 돼. 14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몇 세트죠? 6세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요 세 개에서 8세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8세트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요게 승점이 6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거 승점이 7점이잖아요. 이건 몇 세트죠? 총 2대 1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세트가 6세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경기하는 건 안 된다. 자,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몇 세트죠? 둘, 셋 하면은 6세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세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몇 세트냐면 6세트니까 8세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몇 세트예요? 둘, 셋. 7세트죠? 7세트고 7점이니까 얘도 안 돼.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요렇게 이기면 5점이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대 1, 그 다음에 2대 0, 1대 2 요렇게 세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점, 3점, 1점, 6점이 되죠? 그렇겠죠? 6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트가 몇 개예요? 셋, 넷, 셋에 다섯에 8세트 맞죠? 그렇겠죠? 8세트가 되고 6점이 되니까 자, 6점이 되는 케이스는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보면 6점이 되는 세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승 1패를 해야 되는 상태에서 2대 0, 2대 0, 0대 2 이것도 6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대 1, 2대 0 그리고 1대 2 이것도 6점이죠. 그렇죠? 2점, 3점, 1점, 6점이죠. 그죠? 그럼 얘도 2승 1패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8세트가 안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총 3개, 2개, 3개 총 몇 세트예요? 8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얘가. 자, 그러니까 세트는 무조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세트 승리가. 그런데 얘는 2대 0인 게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죠?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약간 상황 판단형 문제라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게 조심할 게 있죠. 자,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봤더니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율은 비정규직 간접에다가 직접을 더해서 간접을 나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이면 남자 비율은 어떠냐? 두 개를 더해서 남자의 비율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남자의 비율이 50%면 여자의 비율은 뭐예요? 1-50%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여기 있으면 간접 고용이 여기 있으면 직접 고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74.9% 이렇게 되겠죠. 뭐 느낌이. 자, 업종별 비정규직 간접 고용 인원이에요. 자, 마트가 백화점의 2배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트를 다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백화점을 다 더하고 마트가 있는데 마트가 백화점 곱하기 2배보다 크다. 그런 얘기 되겠죠? 뭐 더해봐야죠. 앞자리만 더해볼게요. 그러면 360, 215니까 215 이렇게 해볼게요. 575. 백화점 0.2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6,000 정도 되겠네요. 6,146?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6,200 정도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다 2개를 곱한 게 얘가 더 크냐 이런 거잖아요. 2배 이상이냐. 자, 그럼 이제 12,000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마트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더하면 벌써 얼마예요? 1200이죠. 12,168. 14,000이 넘죠. 14,000이 넘어요. 계산해도. 그러니까 맞는 거죠. 2배 이상이.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비정규직 직접 고용 인원의 고용 인원은 A가 H의 10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예요? 여기서 직접 고용 인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간접 고용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인데 비율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가 여기 있어요. A가 H의 10배래요. H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이거 곱하기 10배야. 그러면 얘다 곱하기 10배 이상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 이건 간접 고용이고 직접 고용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약 75%라고 가정하면 이게 비율이죠. 75대 25가 그러니까 비율이잖아요. 75%대 25%가 이쪽이 3,408명 대 X명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돼요. 75대 25가 요거 대 X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럼 1대 3이죠. 그러니까 곱하면 3408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100, 약 한 30,
9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직접 고용이 1139명 정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90대 10은 약, 그죠? 여기 1553명 대 X, 여기 간접 대 직접이니까,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대 9니까 9로 나누면 되겠죠. 9로 나누면 9일은 9, 그 다음에 6이 되니까 97에 63, 93, 27, 173명 정도 되죠. 10배 곱한 거 내가 크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1730명이니까. 그러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죠.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율이 가장 낮대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건 여기죠. 인원은 다른 9개 사업장의 비정규직 고용 인원의 합보다 많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생각해보면 이것도 조심할 게 지워볼게요. 뭘 물어본 거죠? 직접 고용을 물어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도 보면 얘가 가장 낮은데 20%로 잡아볼게요. 20% 대 80%는 여기 8603명 대 X죠.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대 얘가 얘예요. 1대 4 아닙니까? 그러니까 4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뒷자리만 계산하면 4, 6, 24, 4, 8, 32니까 요게 34,400명이 무슨 얘기예요? 직접 고용 인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의 비정규직 인원보다 많냐? 그럼 얘는 30%니까 70대 32, 이것도 그냥 비정규직 직접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30대 70, 요게 간접 대 직접의 비율은 X대, 요게 아니죠. 간접이 2761명이죠. 1명 대 X예요. 그죠? 이게 곱해야 되는데 1대 2.33이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됩니다. 2.33 곱하면 대략 얼마예요? 46,000명 정도 될 거예요. 48,000명?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체의 직접 고용 인원이 48,000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얘가 34,000명이야. 그죠? 그러니까 9개 사업장의 합은 얼마일까요? 48,000명에서 34,000명을 뺀 거죠. 그렇겠죠. 이게 전체인데 여기서 얘를 뺀 거 아니겠습니까? 빼봐야 14,000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9개가 14,000이고 얘가 34,000명이니까 인원보다 큰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다. 자, 유통업체별 비정규직 간접 고용 비율은 다가 라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볼게요. 라를 보겠습니다. 라를 보면 이 간접 고용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비율이 똑같으니까 농도가 비슷하면 술을 아무리 타도 우리가 농도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농도라고 치면.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약 43.3 정도 되겠죠. 그죠? 두 개를 섞으면.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다는 얘인데 지금 다가 라보다 높대요. 얘가 얘보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 높잖아요. 36.6, 39.9 이 정도 돼요. 근데 얘가 19.6입니다. 그럼 세 개를 섞는 거잖아요. 세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4보다 크냐 이런 거잖아요. 이 비율이. 클 수 있냐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두 개 한번 더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그럼 2300에다가 2370 정도 되니까 2400 이렇게 잡아볼까요? 얘는 8600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거를 이제 둘 섞는데 얘네 둘 섞으면 대략 한 37%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둘 섞어서 36하고 39니까 엄청나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34%가 되는지. 그러면 얘가 24의 가중치가 있는 게 37%예요. 그리고 86의 가중치가 있는 게 20%라고 해봅시다. 그쵸?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24대 86 이렇게 잡으면 여기 어떻게 되죠? 한 3 넣어볼까요? 4까지는 안 되고 3 정도 넣으면 3, 4, 12, 3, 2, 6, 72 정도? 4로 값 넣어봅시다. 4. 그러니까 4대 1이라고 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냥 보기 원해서. 그럼 1대 4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1대 4라는 게 뭐야? 요 가중치의 요 차이죠?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쪽을 써볼게요. 왜냐면 낮은 걸 이쪽을 관찰값을 낮은 걸 넣어야 되니까. 자, 20%인 게 얘야. 86. 자, 그 다음에 37%인 게 약 2,400 정도 잡았잖아요.
여기 37%예요. 그럼 이게 뭐 4대 1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게 1대 4로 들어가는 거죠. 1대 4라는 게 뭐야? 요게 차이. 17%를 5분의 1만큼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이게 3% 정도밖에 안 와요. 23, 24, 요 %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을 섞으면 아무리 섞어도 24, 25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가중치가 크니까 섞었을 때 이쪽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더 19.6%로 붙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붙게 되니까 요 비율로 따지면 4의 비율로 더 많이 가져가. 요 차이를. 그러니까 여기 37에서 20의 차이인 17%를 더 많이 가져가니 당연히 34%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게 돼 있어요. 계산 하나 많아? 이게 이제 가중평균을 활용한 거죠. 너무나 좋은 문제입니다. 너무나 좋은 문제. 별표 한 35만 개. 또 한번 쳐놓읍시다. 이 5개가 너무나 소중하죠. 자, 6번도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한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유선에다가 무선 통신자가 있는데 둘 다 가입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체 인구가 있으면 유선 가입자가 있고 무선 가입자가 있으면 둘 다 가입한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미가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얘가 A하고 B라고 하면. 자, A하고 B를 더해요. 그 다음에 두 개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빼야겠죠? 그죠? A하고 B의 교집합을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미가입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전체 가입자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5번부터 볼게요. 2013년 여기입니다. 13년 유선통신만 가입한 인구래요. 그러면 가입한 인구는 B국이 D국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3배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D국 곱하기 D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것보다 B가 더 크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유선통신만 가입한 건 뭐 얼마일까요? 유선통신에서 유선과 무선을 같이 가입한 애를 빼면 유선통신만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600명이에요. 곱하기 3이 얘보다 크냐인데 이거 빼면 얼마예요? 1600이죠. 1800보다 클 리가 없죠. 그쵸? B국이 더 클 리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D국의 2013년 대비 2016년 인구 비율이 1.5%래요. 그러면 미가입자가 100만 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13년 대비 2016년의 인구 비율이 1.5%라는 건 여기서 1.5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얘의 인구를 따져볼까요? 얘의 인구는 요게 인원수가 1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100만 명입니다. 이게 1,100만 명, 1,300만 명이죠. 그럼 둘 다 더해요. 그럼 2,400만 명에다가 둘이 동시에 다 있는 500만 명을 뺍니다. 1,900만 명이죠. 거기다가 미가입자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인구예요. 근데 1.5배니까 이거 3천만 명입니다. 그럼 미가입자를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이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 더하고 얘를 빼서 얘를 더한 게 얘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더해요. 그럼 3,600만 명이고 800 빼면 2,700만 명이죠. 그렇겠죠? 그럼 얘를 더한 게 얘야 돼. 그러니 몇만 명이 될까요? 당연히 그죠? 이게 2,600만 명이죠. 2,600만 명에서 800만 명을 빼면 2,800만 명이죠. 그렇죠. 빼면 그러니까 이거 몇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100만 명이 아닙니다. 틀렸다. 자, C국에 이것도 어려운데. 자, C국을 한번 볼까요? C국에 2013년 100명당 가입자가 7명이래요. 그러니까 무선통신 가입자는 여기에요. 그럼 100명당 77명이 가입하면 전체 인구 대 몇 명이 가입한 거예요? 7,700만 명이 가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를 나누면 곱하고 나눠야겠죠? 곱하기 100에다가 77로 나누는 거랑 같겠죠? 이쪽이 100이니까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이거든요. 만만 명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가 전체 인구가 1억 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 명이니까 그죠? 1억 명입니다. 1억 명.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동시가입자는 1,600만 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억 명인데 얘는 둘을 더해요. 10900에다가 빼기 x 더하기 700만 명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 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구인데 얘에다가 얘를 빼. 얘를 더해. 요게 이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합치면 1억 1,600만 명 빼기 x가 1억 명이 되니까 x는 얼마예요? 1,600만 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가입자는 1,600만 명. 맞는 얘기죠.
그렇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같은 얘기, B번, 2번은 같으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것도 계산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이거 1번이잖아요, 1번. 자, 1번 볼게요. 2013년 A의 인구가 100명당 유성통신 가입자 수가 40만 명이래요. 그럼 100명당 40명이 전체 인구당 뭐예요? 여기죠. 뭘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다. 그런 얘기죠. 그럼 유선통신 가입자, 요 A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A가 뭘까요? A. A는 전체 인구를 X라고 놓으면은 A에다가 A를 더해요. 그렇겠죠? 거기다 700만 명을 빼. 그 다음에 더하기 200만 명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야? 전체 인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이걸 나누면 되겠네요. 2.5가 되겠죠? 그렇겠죠? X는 2.5A가 됩니다. 2.5A. 그렇겠죠? 이걸 정리해 볼까요? 이 500만 명이니까 이게 3,600만 명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에다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X에다 이걸 넣어봐요. 그럼 2.5A는 A 더하기 3,600만 명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빼면 1.5A가 됩니다. 2배 곱하면 3A에다가 3,600만 명 곱하기 2 이렇게 되나요? 그렇겠죠? 그럼 A는 얼마예요? 1,200만 명이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 3으로 약분합니다. 그럼 A는 요게 되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2,400만 명이죠? 그러니까 2,200만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중요한 건 3번이라는 거고 풀이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집합을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교집합을 뽑아내는 걸 본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